벌들을 잃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때 어디? 여기에 벌. 찾았다! 벌 찾았어요! 30여 분 산을 헤맨 끝에 드디어 벌들을 찾았습니다. 여왕벌을 따라 집 나온 녀석들. 막 집에서 나온 터라 많이 예민한 상태인데요. 틀어요. 탁 털어. 이쪽으로. 됐어. 오케이. 잘하네. 오케이, 깔끔하게 한 방에 성공입니다. 꽃피는 5월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수상한 트럭이 있다. 낮에는 가만히 있는데 밤에 해만 넘어가면 밤만 되면 트럭이 세네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노을이 넘어서서 산을 넘으면은 전 돼요. 밤만 되면 움직이는 트럭이라 한밤중 깊은 산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기. 저거. 한참을 헤맨 끝에 발견한 트럭. 남자 대여섯이 트럭에 짐을 한가득 싣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서둘러 꼬불꼬불 산길을 오르더니만 이번엔 짐을 다시 내리는데요. 조심스럽게 다가간 제작진. 어이, 지금 누구요? 불 꺼요, 불. 갑자기 나타난 제작진의 당황한 남자. 빨리. 다짜고짜 불을 끄라며 떨어진 물건을 황급히 주워 담는데, 아니 그런데 이건 벌 아닌가요? 저다 내려. 빨리 나가요, 소리. 큰일 난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현장. 그러더니 벌통만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밤이면 나타나는 수상한 트럭.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벌의 정체를 밝혀봅니다. 트럭에 실린 건 뜻밖에도 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 왜 위험한 벌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어디 가는 거야, 저기? 트럭을 뒤쫓아간 제작진.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또? 저기 MBN 방송에서 하는데요. 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꿀 따라 여기 왔어요. 꿀 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움직이세요? 벌은 밤에 움직여야 돼요. 밤에 집에 낮에 다 들어가고 나서 벌을 옮겨야 되니까. 그래, 밤에 움직여요. 근데 바쁘니까 벌통 내려야 되니까. 우리 지금 예. 차에 벌려 대기하고 있는 어머니 잠깐 얘기 나눌 수 얘기 못 나누세요? 지금 바빠서 안 되고 네. 내일 이야기 좀 하도록 합시다. 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일을 하는 건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다음 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어젯밤에는 네. 이 벌에 불을 비추면 안 됐어. 아, 불을 비추면 벌이 막 확 나오기 때문에. 우리 깜짝 놀랐다. 지금 낮에 보니까 벌이 엄청 많네요, 이게.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생산을 주로 하는 벌이고. 이들의 정체는 벌통을 들고 꽃 찾아 전국을 유랑한다는 이동양봉꾼. 꿀을 제장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반짝반짝하는 게 이 꿀이에요, 전부. 자연이 주는 귀한 선물 벌꿀. 좋은 꿀 수확을 위해 이동 양봉꾼들은 먼저 튼튼한 벌을 키우고 좋은 꽃이 있는 곳에 벌을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특히 1년 중 5월은 우리나라 꿀의 70%를 차지하는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로 양봉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라는데요. 이 꿀을 이만큼씩 물고 와요. 얘네들이 하루에 이거 꿀 물고 가는 그 횟수가 한 마리가 한 70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70번이요? 네. 이야. 하루 70번 이상 부지런히 꿀을 물고 오는 일벌들. 7만 마리의 일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3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통 하나에 꿀을 가득 채울 수 있답니다. 꽃피는 시기에 맞춰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30년째 양봉일을 해왔다는 부부. 경남 합천이 집인데 경남 합천에서 이제 봄벌을 키워가지고 1차 이제 경남 합천에서 이제 그 채미를 하고 꽃이 여기가 늦게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피니까 꽃을 따라서 이제 여기 완 거죠. 조금씩 늘려나간 벌통이 지금은 무려 600여 개. 벌통 하나에 7만 마리가 산다니 딸린 식구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어머, 깜짝이야. 버렸어. 여기 벌 안에 들어왔어요, 둘로. 벌, 지금 벌. 촬영 중에 벌침에 쏘인 제작진. 급하게 후년 속으로 벌을 진정시켜 보는데 완전 무장을 했건만 틈새가 있었나 봅니다. 뭐야? 아이고, 목 뒤에 벌침 자국이 선명하네요. 보양 맞았네 뭐. 양봉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예산일이라는데요. 비, 바람, 온도 세 박자가 맞아야 하는 이동양봉. 그래서 하늘의 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해야 한답니다. 수시로 벌들을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예, 여기 여왕벌. 벌통마다 여왕벌 한 마리에 7만 마리의 일벌이 하나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벌들. 이 여왕벌이 있어야만이 이것들이 안정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2마리의 여왕벌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가득 차 있어야 할 벌들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없네. 어? 이 집이 복잡해가지고 여기 왕을 만들어 놓고 기존 있던 왕이 날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치면은 분가한다 그러잖아요. 분가한다 그러는데 벌도 마찬가지. 집이 복잡하면은 분가를 해야 돼. 네, 거리가 봐라 거리. 내가 요 나무로 가볼게. 내 밑으로 갈게. 한 집에 여왕벌이 2마리 생기면서 한 마리가 벌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겁니다. 높은 데도 붙을 수가 있고 낮은 데도 붙을 수가 있고 이 땅 풀에 있는 데도 붙을 수가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붙어요. 있으면 여기 없는데. 겨울 내내 키워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자식 같다는 부부. 과연 이 드넓은 곳에서 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 있다가 오늘 밤 지나고 이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려요. 벌들을 잃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때 어디? 여기에 벌. 찾았다! 벌 찾았어요! 30여 분 산을 헤맨 끝에 드디어 벌들을 찾았습니다. 여왕벌을 따라 집 나온 녀석들. 막 집에서 나온 터라 많이 예민한 상태인데요. 이제 벌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조심히 벌통에 넣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탁 털어. 이쪽으로. 됐어. 오케이. 잘하네. 오케이, 깔끔하게 한 방에 성공입니다. 그런데 뚜껑도 없는 통에 넣어두어도 벌들이 달아나지 않는 건가요? 근데 여왕벌이 여기 있으면은 이 통에 있는 벌이 다시 나가요. 여왕벌이 여기 있으면은. 근데 여왕벌이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벌은 이제 이리 자동적으로 따라오죠. 모든 게 여왕벌 중심으로 돌아가는 벌의 세계. 간혹 탈출 대소동까지 벌어지니 부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답니다. 여왕벌처럼 우아하게 살면 좋으련만 날이 갈수록 꿀벌 팔자를 닮아간다는 부부. 양봉장 한켠에 농사까지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우리 텃밭인데요. 없는 게 없어요. 이래도 사다 먹기가 힘이 드니까 시장 나가기도 힘들고 일하다가 오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약혼도 있고. 마을에서 동떨어진 산에서 살다 보니 먹거리도 자급자족으로 직접 길러 먹는다는데요. 꽃이다 꽃. 상추가 아주 무럭무럭 자랐군요. 작년에 심어놨던 거
씨앗이 널져가지고 저절로 올라온 거고요. 밑에 요리로는 옥수수 심어놨어요 또. 이거 한 포기만 묶어 남겠다.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꿀벌들도 집에 돌아가 쉬는 시간. 부부가 도착한 곳은 양봉장 한켠에 자리한 컨테이너입니다. 여기가 우리 이동해가지고 무주에 정착을 하거든요. 11월 달까지. 그래서 여기서 임시 거치를 해요. 30년째 떠돌이 단칸방 생활이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살림살이도 제법 다 갖췄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천막 치고 그 안에서 밥 다 해먹고 거기서 잠 다 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는 생활은 호텔이다. 옛날 비교하면. 컨테이너 생활이지만 먹는 건 제대로라는 아내. 이동 양봉꾼의 레시피가 따로 있다는데요. 이거 꿀고추장. 꿀고추장이요?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꿀농사를 지금께네 꿀고추장도 담아 먹고 그래. 비싼 꿀 한 통을 몽땅 다 넣은 꿀고추장.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래 해놔나 뭐 고기를 주물럭을 해가 먹어도 맛있고 다른 거 안 넣어도 돼. 꿀맛 나는 꿀고추장 하나면 다른 양념장이 필요 없답니다. 꿀고추장에 이어서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준비한 아내. 그런데 설마 이번에도? 어머니, 네, 된장국에도 이거 지금 꿀 넣으신 거예요? 네. 우리 집에 음식은 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야. 김치찌개도 꿀이고. 꿀 넣은 된장찌개라뇨? 맛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꿀 넣은 겉절이까지. 김치 담글 때 꿀 좀 넣어가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꿀로 시작해 꿀로 끝나는 아내의 요리. 이게 바로 양봉인만의 레시피라는데요. 꿀 겉절이에 꿀 된장, 꿀 고추장까지 그야말로 꿀로 만든 꿀밥상. 하하,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솜씨가 있잖아. 솜씨가 아니고 꿀맛이잖아. 솜씨가 아니고. 열심히 일한 뒤에 먹는 꿀밥상이니 그야말로 꿀맛이겠군요. 꿀 덕에 더 달달해진 양봉 부부. 그런데 어쩌다 부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벌을 키우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그 전에 우리가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당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우리 남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벌을 한다 그런 바람에 같이 이제 벌을 하게 됐죠. 과거 식당을 운영하면서 페인트공으로 일했던 부부. 하지만 고된 작업 탓에 늑막염에 걸린 남편은 벌을 키우면서 거짓말처럼 건강을 회복했고 이후 부부는 양봉을 천직으로 여겼답니다. 하지만 집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는 양봉이를 하며 마음고생도 참 많았다는데요. 딱 그 꽃이 피면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실제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일단 가가 있어도 일은 다 하고 가야 돼요. 낮에 일해놓고 또 해가 지면 또 장례식장으로 가고 막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 여기 봐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벌 덕에 살았지만 벌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던 부부. 거친구나. 그런데 이때 방에 들어온 벌을 잡는 아내. 익숙한 솜씨로 남편의 등에 봉침을 놓습니다. 그보다 얘가 침을 쏴야지. 허리 결릴 때 가끔 맞는다는 봉침. 한 개로 부족한가 봅니다. 한참을 30년 넘게 수없이 맞았지만 아내의 사랑으로 맞는 봉침이 최고랍니다. 침으로 내가 벌침으로 가고 북두칠성 거리 났다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7마리. 오, 피멍 들었다. 예. 그렇게 벌꿀처럼 달달한 부부의 밤이 저물고 다음 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부부는 어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컨테이너 옆 비닐하우스. 새벽부터 대체 무슨 일을 또 하려는 걸까요? 벌통에서 왕대를 가져온 아내. 왕대는 여왕벌이 될 유충을 키우는 벌집인데요. 여기
이게 지금 로얄젤리거든요.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게 구멍구멍 하나에 다 이거 유충이 들어가 있어요. 여왕벌이 될 유충을 키우기 위해 벌들이 뿜어내는 하얀 액체, 사람에 비하면 모유를 할 수 있는데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로열 젤리부터 채취한다는 부부. 72시간 안에 유충을 꺼내야 로열 젤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도 걸을 수 없다는데요. 일일이 핀셋으로 집어내야 하는 공이 많이 드는 일이랍니다. 새우젓 같네요. 그렇지. 어디다 보면 물 다. 그런데 이때 일하다 말고 유충이 든 종이컵을 뺏는 남편. 유충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한 번에 꿀꺽 마셔버립니다. 그 먹으면 자꾸 그 말로 먹으려 그래요, 그러. 다 먹어. 맙소사.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많이 드셔. 그게 뭔데요? 정력. 그 말을 못하는 거 모릅니까? 정력이 좋다는 거지. 이게 정력에 좋대요, 남자분들이. 앉아 그만 먹어도 돼. 하하, 남편은 벌이라면 유충이라도 다 좋은가 보네요. 유충을 꺼내면 이제 구멍에 남아있는 로열 젤리를 긁어 담아야 할 차례. 워낙 양이 적다 보니 하루 수확이 고작 1kg.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양봉을 하면서 계속 이제 로열젤리, 화분, 뭐 프로폴리스 농산물을 이제 섭취하다 보니까 그 몸이 상당히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 나이까지 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 적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벌통을 두고 외출에 나선 부부. 그런데 산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양봉장입니다. 꽃의 양에 따라 산 곳곳에 벌통을 두고 키운다는데요. 그런데 벌통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 남편. 여왕벌이 없어? 지금 여기는 전부 여왕벌이 없는 거예요. 둥근 길에 갖다 놔라. 요게 여왕벌 집이에요. 지금 여왕벌이 요게 내일 나올 거예요. 내일이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여왕벌. 내년에 일할 벌을 만들기 위해 여왕벌을 벌통에 넣어 교미시키는 작업이랍니다. 엄청 불안해하죠. 그래 이게 나와서 이제 교미를 하면은 비로소 이제 한 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여기다가 붙이라니까. 자, 네가 붙여. 여기 붙이면 되잖아 여기. 네가 붙여. 뻥! 틈만 나면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부부. 꿀농사를 지었을까요? 여전히 신혼처럼 알콩달콩 꿀 떨어집니다. 반나절 일하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 아내가 차에서 음식을 꺼내옵니다. 땀 흘리 가면 일한다고. 몸보신 하려고 삼겹살 가. 양봉일에 집안일까지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2시간, 3시간이 걸리다 나는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좋다. 그럼 일어나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일 안 할래? 아이고, 점심하면 되지. 뭐. 근데 내가 안 나가는 게 당신이 해주는 밥이 조금 맛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아내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는 남편. 벌써 있다. 저기 아내 대신 복수라도 하듯 때마침 남편을 공격한 벌. 벌받은 기라 그게. 그 마누라 좀 생각해주면 어떨까요? 밥 먹으러 안 나간다 해갖고 자기 만드는 책값이라 그게. 이래 맛있는데 밖에 나가서 먹자고. 팔도강 구경 다 하자. 맛이 그거는- 시원한 데서 먹자. 그거는 복이다. 뭐 딴 데 가면 더 잘 먹고 살 수도 있는 웃기고 있네. 집을 떠나 임시거처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픈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간단한 짐까지 챙겨 차에 오르는 아내. 이번엔 또 어딜 가는 걸까요? 어머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합천이 우리 집인데요. 농장 지킴이가 있어요. 지킴이 3마리가 있어요. 걔네들 밥도 좀 주고 모욕도 시켜주고. 1시간 여를 달려 도착한 경남 합천에 있는 부부의 본가. 도로야.
2, 3일에 한 번 농장 지킴이 개들을 돌보러 온다는데 넘어간다. 내리. 데려가고 싶어도 자꾸만 벌통을 건드려서 벌침에 쏘이는 사고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본가에 두고 있답니다. 11월 달 되면 또 오가지고 여기서 또요벌 넣고 여기서 거쳐. 예. 맨날 떠돌이 생활 하다 보겠네. 떠돌이 삶을 사느라 제대로 된 집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부부. 이제 양봉을 가지고 이동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동을 안 하고 벌을 한번 키워보려고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지금 이제 터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30년 유랑 생활 끝에 이제 번듯한 집을 지어 정착하려고 했건만 무산된 꿈. 아저씨가 원망을 30년 넘게 돌아다니면 일만 시켰잖아. 근데 앉아 그래 그나마도 이 집 지어가지고 정착하려고 한 게래 그 날씨마저 안 따라줘가지고 이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올해 작황이 좋지 않은 바람에 집 짓는 것도 보류한 상황이랍니다. 아내의 오랜 꿈이자 마지막 소원인 내 집 마련.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한편 내년에 필 봄꽃을 위해 제초 작업이 한창인 남편. 좋은 꿀을 얻기 위해선 꽃 관리도 양봉인의 몫이라는군요. 제초 작업 올해만 하면은 올해 내년만 하면 나무가 쑥 커 올라올 거예요. 자체 밀은 조성을 해야 우리나라에 실제 밀은이 부족하거든요. 벌에 비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밀은 조성을 해야만 우리 양봉이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다고 보죠. 전국을 떠돌며 사느라 자식들도 품에 안아 키우지 못했다는 부부. 지금은 성인이 돼서 독립해 나간 아들, 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녀석들. 언젠간 이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부부의 꿈이랍니다. 짧아서 더욱 아쉬웠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길 위로 나선 부부. 꽃 따라 이동하며 살아온 지 30년째. 꽃이 있는 곳에 머물면 그곳이 바로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편하다 그래도 여기라도 들어오니까. 이제는 제법 내 집처럼 편안해진 컨테이너로 돌아온 부부.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냉장고에서 로열 젤리를 꺼내는 남편. 끌고 모아야 돼. 꿀까지 꺼내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아이 또 아니 그걸 그래 꿀부터 그 먼지 부어 갖고 되는가? 뭘 잘못한 건지 쏟아지는 아내의 핀잔. 이것도 지대로 한번 모네 몇 번이나 해주고 했는데. 로열 젤리와 꿀의 조합이라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참 귀한 걸 먹었네. 왜 먹으면 그 모자란다. 먹는 용도는 아닌 것 같고. 어라? 이 귀한 로열 젤리로 팩을 하시게요? 양봉꾼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군요. 젤리하고 꿀하고 진짜 잡아. 거의 팩하면 엄청나게 좋아요. 피부가 이 비싸서 못 내서 그렇지. 하루 종일 고생한 아내를 위한 서비스. 미우나 고우나 아내를 생각하는 건 남편뿐입니다. 살살 해. 눈 감아라. 어머 눈에까지 발을 못 자르고. 또 장난기 발동한 남편. 이게 바로 꿀잼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팔려줄게. 뭐 엄마 내가 팔려줄게 대박. 팩을 해주겠다는 건지 복수를 하겠다는 건지 이번엔 아내가 나섭니다. 허허허, 쥐어뜯을 기세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더니만 꿀팩을 얼굴에 들이붓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챙겨주는 건 아내뿐이죠. 햇볕을 많이 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얼굴에 기미도 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또 기미도 없어지고 그래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팩을 하면서 피부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부부. 부부의 꿀 떨어지는 달콤한 밤이 또 하루 저물었습니다. 꽃이 피는 기간은 단 20일. 과연 벌들은 꿀을 많이 먹었을까요? 그날 오후 양봉장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영석 씨.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분들 다 누구세요? 동생이고 네. 그 우리 양봉 일행인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꿀뜬 날이라서 이제 도와주러 오셨어요. 오늘은 양봉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꿀 뜨는 날.
일선이 부족할 땐 이웃 양봉꾼들끼리 서로 도와주러 온다는군요.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카시아 꿀 멋집니다 이거 봐. 올해는 유독 날씨가 추운 바람에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보다는 꿀이 많이 찬 모양이네요. 본격적으로 꿀 뜨는 채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벌집에 있는 벌을 털어내고 채밀기에 넣어서 꿀을 뽑아내는데요. 그간 밤낮 없이 일했던 고생을 보답이라도 하듯 진하게 흘러나오는 꿀. 시중에 판매되는 꿀과는 빛깔부터가 달라 보입니다. 지금 색깔이 짙게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야생화 꽃에서 물고 오는 꿀이거든요. 그래서 약용으로 쓰는 데는 좋아요. 먹기에도 좋고 맛있어요. 하하, 어디 맛 한번 볼까요? 와, 맛있어. 일반적으로 한 해의 꿀 수확량은 드럼통 30개 정도. 올해는 고작 5통이지만 그만큼 꿀 상태가 좋다는데요. 아 이거 보고 곧 일하잖아요. 예. 흐뭇하지. 쏙. 아 이거 사모님 떡을 언제 했습니까? 일할 땐 역시 새참이 빠질 수 없겠죠. 양봉꾼들에게 새참은 바로 꿀. 일한 뒤에 먹는 꿀 맛은 또 어떤가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일하다가 참 먹으면 꿀맛이지요. 한밤중에 짐을 싸는 아내. 아니 이 밤에 어딜 가시려고요? 아카시아 꽃은 끝나고 밤 꽃밭으로 가는 길이라서 또 희망을 걸고 또 짐 싸가지고 이동하려고 그래요. 20일 간격으로 짐을 쌌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이사하는 이동 양봉 부부. 해가 지고 벌들이 모두 제 집에 찾아 들어가면 서둘러 뚜껑을 덮고 진정시켜줍니다. 벌들이 벌통 안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데요. 힘드는데 밤에 이동하는 게 참 힘드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꿀이 또 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니까 또 재미도 있어요. 몸은 힘들어도 꿀 수확의 기쁨을 알기에 멈출 수가 없답니다. 쏟고 또 쏟아요. 해마다 쏟고 사는 겁니다. 우리 양봉인들. 그리고 거기는 또 꽃이 잘 와가지고 꿀 수확이 좋아하는지 기대를 하고 갑니다. 또다시 꽃을 따라 길을 떠나는 부부. 전국을 떠도는 고된 삶. 하지만 수확의 기쁨은 그 어느 것보다 크기에 달달한 꿀처럼 부부의 인생 또한 달콤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